헤어지자는 소리 듣기 싫으면 좀 아가리 좀 닫고 연애. 주변에다 자꾸 징징거리지 말고. 한번 읽어볼까? 안녕하세요, 여원님. 여원님 영상 즐겨보고 있는 20대 후반 직장인 여성입니다. 제가 남자친구가 지금 76일 됐어요. 남자친구는 취준생이에요. 저는 29, 남자친구는 98년생으로 28입니다. 제 남자친구와 사귀고 난 후에 저희가 썸 없이 그냥 사귄 상태라 서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 채 만났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20대 후반인데 모아놓은 돈이 없고 철도 없어요. 좀 시간이 지나면 가면 갈수록 마음에 안 들더라 하더라고요. 제가 변하지 않으면 발전하지 않으면 헤어지는 이유 중 큰 이유가 될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전 초조해서 헤어지지 않으려고 악착같이 애쓰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자격증 공부도 틈틈이 하고 있고요. 하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듯 아직 변한 걸 못 느끼겠대요. 전 사람을 알아볼 정도로 변한 건데. 그리고 저희가 좀 장거리인데요. 전 부산이고 남자친구는 경산 하양이에요. 대구 쪽이요. 근데 제가 갈 때도 있지만 와줄 때가 많아요. 오는 것만으로 좋아해서 가는 거지 안 좋아하면 차라리 섹팔에 만난지 절 만나겠냐며 장난인지 진심인지 모를 말을 깎게매요. 그래서 전 제 자존감이 깎일 대로 깎여가는 중이에요. 이게 맞나 싶고. 근데 헤어지기엔 너무 좋아요. 그리고 가끔 연인이 아닌 친구 같아요. 말에 선이 없어서 피터링 없이 튀어나와요. 연애 경험이 별로 없어 그런 걸까요? 원래 천성이 그런 아이인 걸까요? 진짜 너무 답답해요. 사람들은 헤어지라고도 하는데요. 그것도 못하는 제가 한심하고 그런 소리 들으니 제가 지금까지 뭐라며 살았나 싶기도 하고요. 왜 발전 없이 돈도 없이 살았는지 하며 자괴감도 들어요. 그런데 최근에 헤어질 뻔하다가 다시 만났어요. 그 이후로 제가 좀 변하려고 하고 있어요. 헤어지는 게 대수야 하면 내 자존감을 올리게 하고 있는데요. 아직 헤어질까 속으로 두려워하고 있어요. 하고 싶은 말 너무 많은데요. 더 쓰면 여운이 못 읽으실 것 같아서 이 정도만 하고요. 포인트만 쏙쏙 빼서 상담해 주시기 바래요. 어쩌라는 거야, 이씨. 76일 만에 뭐 얼마나 변해? 남자친구 이거 또라이 새끼 아니야? 아니 지색 취준생이면서 시절에 아니 미친 새끼. 아니 지색 취준생이면서 뭔 소리야? 아니 어이가 없어갖고. 그러니까 이거야. 남자의 쌍놈의 새끼 가진 거 하나도 없는데 지가 바라는 완벽한 여성상을 여자에게 강요하고 있어요. 그냥 딱 이거예요. 근데 그게 사랑하지 않는 거는 아닌데 욕심이지. 여자애는 멍청하게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막 떠오르는 막 친구 같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는 자연스럽게 사랑이 싣고 있는 거죠. 이거는 정 떨어지는 거야. 이 새끼 쓰레기네. 그러면 정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의문이 드는 거죠. 졸라 사랑하면 그것 또한 우린 정말 친구 같은 연인이 하면서 좋게 보겠지. 부정적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헤어지라는 고도 하는데요. 주변에서는 제가 한심해요. 그런 말을 왜 듣는 줄 알아? 네가 딴 애들한테도 남친 욕을 그렇게 지금처럼 할 테니까. 지금 나한테 얘기하면서 남친의 장점은 하나도 없고 결국엔 단점만 이렇게 얘기해놨잖아. 근데 네 나한테 얘기하듯이 네 주변 사람들한테도 똑같이 떠들고 다닐 테니까 주변에서는 당연히 헤어지라고 하겠지. 왜 네가 싸지른 똥인데 왜 그걸 가지고 징징거려. 네 주변 애들이 네한테 지금 얼마나 개빡치겠어요. 하루 종일 남친 욕하는데 헤어지라 그러면 아니 근데 너무 사랑해서 이지랄 텐데. 이 또라이 아니야 이것도. 니도 또라이다 이 새끼. 빠가 아니야. 헤어지자는 소리 듣기 싫으면 좀 아가리 좀 닫고 연애. 주변에다 자꾸 징징거리지 말고. 존나 짜증나네 진짜. 누가 봐도 헤어질 것처럼 떠들고 다니고 헤어지라 그러면 너무 사랑해서 이러고 있어. 말장난하는 거야? 개 짜증나네. 29이면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구만. 애도 아니고. 조랄조랄 니조랄 씨. 근데 여우님이 잘생기긴 하셨어요. 아이 그런 건 아니죠. 제가 뭐 얼굴로 뜬 건 아니죠. 훈남 아님? 훈남? 훈남까지도 약간 욕심인 것 같은데. 약간 훈남? 약훈. 요즘에는 개인적으로 나는 문제라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요즘 애들 현실을 너무 몰라요. 그러니까 SNS에 너무 빠져가지고 이런 도랑개이 새끼들이 너무 완전 도랄마시아여가지고 SNS 너무 푹 빠져가지고 눈이 너무 높아졌어. 그러니까 뭐 너드남, 훈남 이런 거의 기준치가 너무 높아.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얼짱이라고 불릴 만한 애들, 진짜 얼짱.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냥 잘생겼어, 예뻐. 이런 애들을 약간 너드남, 훈남 요런 축에 넣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들어가면 안 돼. 완전 그거는 완전 대갈마시아야. 그 대가리 깨져요. 그런 애들은 거기에 라인에 들어가면 안 돼. 그러니까 뭐 너드나 훈남 같은 거에는 나 정도 되는 애들이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뭐냐, 일반인 애들 중에 배기 싫지 않은 애들 있잖아. 약간 더러워하는 애들이 아닌 애들, 그런 애들이 들어가는 데야. 그냥 나 같은 애들이 속해야 되는 데가 이제 너드남, 훈남 이런 데지. 근데 요즘 애들은 너드남, 훈남 하면 막 완전 향가로운 애들을 넣어버리더라고. 그 향가로운 애들은 명품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걔네들은. 그러니까 구찌 요런 라인이어야 되는데
걔네들을 너드남 훈남 이런 데 넣어버리더라고. 원래 내 라인에는 그러니까 너드남 훈남은 원래 닥스, 루이가또즈, 뭐 메트로 이런 거 고, 원래 너드 훈남 요런 라인은 그런 애들이야. 어? 여기에다가 왜 자꾸 그 구찌랑 뭐 이런 애들을 넣니? 구찌 뭐 샤넬 이런 애들은 그쪽에 들어가면 안 돼. 너드 훈남에 들어가면 안 돼. 라인 자체가 뭐 루이가또즈 뭐 이런 데가 안 좋다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명품에도 약간 어느 정도의 등급이 있잖아 가격에. 그랬을 때 여기는 약간 루이가또즈 닥스 요런 라인이라고. 응? 근데 너무 요즘에는 너드 훈남의 비율이 이게 너무 적어요. 너무 명품으로 취급해버려. 그래 그냥 적당히 깔끔하면 적당히 그냥 씻고 다니고 적당히 뭐 어디 모난 데 없으면 그냥 특별히 막 어디 큰 하자 없으면 그냥 거기 넣어주는 라인이야 약간은. 근데 너무 요즘에는 저거 라인이 조금 빡센 것 같아. 너무 명품 라인으로 넣어버려 그거를. 그거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너드남 훈남과 흔남의 경계가 사실은 얇아야 돼. 이게 흔남들이 조금 이렇게 매무새를 잘 만지고 다니면 훈남과 너드남이 돼야 된다니까 원래는. 그 경계라는 것이 관리의 차이로 혹은 어떠한 하나의 핀트 차이로 만들어지는 게 그거여야 돼. 근데 요즘에는 뭐 관리한다고 너드나 훈남에 들어갈 수가 없어. 훈남들이. 얘는 원래 훈남이 관리 좀 해주면 훈남 되는 거거든. 관리 좀 해주면 너드남 되는 거고. 그러니까 오타쿠가 관리하면 너드남 되는 거고 훈남이 관리하면 훈남 되는 거고 그거야. 에밀리아 땅 하면서 이제 그런 오덕들이 관리해주면 너드남 되고 훈남이 관리하면 훈남 되고 원래 요 라인인데 너무 그거다. 라인 너무 세졌어. 자 다음 고민 좀 읽어보겠습니다. 여우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보내봐요. 제가 첫 연애가 끝난 지 12개월 정도가 되었는데요. 아직 마음속 한구석에 마음이 힘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연애는 반년 정도밖에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힘든 순간이 가끔 찾아오네요. 누군가 말하기에 1년을 연애했으면 1년 정도가 힘들다고 하는데요. 저는 긴 연애가 아니었음에도 헤어질 때 들었던 욕설이 아프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었어요. 완전히 떨쳐내고 싶지만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거 자존감이 낮아서 그래요. 그 욕설이 뼈 아픈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스스로 은연중에 내가 그런가라고 느끼니까 그래. 그러니까 뼈 맞는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 욕설이나 이런 그 사람의 행동들이 오로지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진짜로 내가 저런 사람이라 이렇게 은연중에 느껴서 그럴 수 있어. 뼈 맞아서. 한번 찬찬히 돌아봐봐. 그리고 본인이 지금 뼈를 맞는 구간이 어딘지를 찾아내고 그것들을 고치기 위해 노력하고 사세요. 받아들이고. 그럼 조금은 나아질 거예요. 그러면 다 자존감도 조금씩 회복될 거고. 그러다 보면 천천히 극복될 거예요. 스스로가 이게 맞나? 틀렸나? 진짜 저 사람 말이 맞나? 이런 의문을 갖게 되니까 그래. 그게 되게 커요, 근데. 물론 스스로를 의심하는 게 꼭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자신을 의심하고 이런다는 게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걸 받아들인다면 나의 발전의 기회가 되겠지만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부정하고 피하려고만 하면 오히려 나를 병들게 하는 거기도 해요. 스스로에 대한 의심이. 잘 활용하면 긍정적인 효과가 나오겠지만 잘 활용하지 못하면 사실 부정적 효과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조금은 받아들이고 천천히 그것조차도 내 성장의 발판으로 삼는다라고 생각하고 해보세요. 도움이 될 거야. 근데 자존심도 사실은 진짜로 자존감만 잘 만들어지면 자존심의 문제도 충분히 자연스럽게 같이 나아질 거예요. 이게 근데 있잖아. 뭐 자존심의 문제, 자존감의 문제, 어떠한 뭔가 이런 그 사람의 문제, 환경적 문제 이런 수많은 문제들 있잖아. 생각보다 이것들이 다 다른 단어이고 다 다른 이야기처럼 묶여 있지만 하나를 회복하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후루룩 따라서 해결이 되거든요. 그런 경우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사람의 문제가 되게 하나로 다 연결돼 있어. 진짜로. 뭐 공과사를 구분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도 다 공과사도 연결이 안 될 수가 없고 진짜 내가 몸이 아파서 감정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거든. 진짜 그 감정 싸움을 회복하지도 않았는데 몸이 나아진 것만으로 감정 싸움이 나아지는 경우도 있고 이래.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정말 작은 문제들로 하여금 그 나비 효과처럼 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래가지고 확실하게 어떤 한 부분만 제대로 해결해도 술술술술 따라서 해결되기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조금은 놓고 고민도 하지 말고 내가 말한 대로만 한번 해봐요. 내가 말한 대로 한번 고민해보고 그걸 기회의 발판으로 조금씩 나아지기 위해 노력해보고 내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들도 좀 해보고 하면서 해보세요. 뭐 그것만으로도 다른 문제들까지 우르르르르 따라서 해결될 수 있을 거예요. 여혐 있는 듯 이런 사람 특 강한 동성에겐 아무 말 못함. 또 나한테 하는 소리인가? 또 나한테 하는 소리 아니겠죠? 자, 제 방송에 저 정도로 그렇게 지능 낮은 사람은 없죠?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나의 손을 잡아